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부터 파이저사의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앞으로 몇 개월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리라는 기대를 하지 말고 각자 대비해야 합니다. 어제는 사망자가 3,300명 이상으로 나쁜 최고 기록을 세웠고 뉴햄프셔 하원 의장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했습니다. 바이러스의 공기 전염이 심하다는 것을 군사용 카메라로 촬영한 비디오가 주목됩니다. 맨하탄 검찰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융자를 해준 은행과 보험 관리자들을 인터뷰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였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을 떠난 뒤 형사 기소될 가능성을 말합니다. 17개 주정부가 텍사스주의 바이든 당선 무효 연방대법원 소송에 직접 참여하거나 지지하고 106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도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진 4개 주 선거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텍사스주를 포함한 6개 주는 선거 무효라고 주장하는 우편 투표를 자신들의 주에서도 시행했고 16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같은 투표용지를 통해서 당선됐습니다. 조지아주 공화당 부지사는 많은 사람들이 선거 무효라고 주장하는 그룹에 속았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페이스북의 독점법 위반 소송에 대해선 페이스북 독점은 인정하되 연방정부가 인수합병을 허락하고 이제 와서 회사를 쪼개라는 불합리성도 지적됩니다. 미국인의 생활 속에는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포함한 빅5 회사들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 회사들에 대한 일관적인 독점법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올해의 인물로 바이든, 해리스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정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선정 이유는 허리케인 트럼프 대통령이 파괴한 미국의 영혼을 회복시킬 기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을 해서 어제 이제 그 질병통제국의 전문인단이 16대 17대 4였네요. 찬성 17대 반대를 한 전문가도 4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작용과 반작용, 그러니까 효력과 백신에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4명은 뭔가 그 부작용을 염려를 한 사람이죠. 그러나 다수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권고가 됐기 때문에 이 권고를 따릅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연방 식품의약국이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식품의약국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절차가 질병통제국도 바로 또 이제 식품의약국이 했던 것과 같은 것을 하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이미 다 승인을 하고 접종을 하고 있는 것을 미국에서 만든 것인데 독일 회사와 합작을 해서요. 이것을 거부할 리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고, 모든 주정부 또 카운티, 시정부는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할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헬스케어 워커들, 그리고 롱텀 케어 센터에 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는 이제 8,700만 명 정도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인구 3억 4천만 명 가운데서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 필수 업종을 어디를 필수 업종이라고 하고, 필수 업종 중에서도 1순위, 2순위 이런 순위 같은 것은 로컬에서 정합니다. 연방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파이저사에 추가로 우리 거 더 사시겠습니까? 한 것은 이제 행정부에서 계산을 잘못한 것이겠죠. 판단을 해서 안 한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모더나사에서 이제 생산을 조금 더 빨리 많이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크게 모자라지는 않을 것이다. 백신 맞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면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 50%에서 60% 정도가 백신 접종을 받겠다고 하고 의학 관계자들은 70%의 미국인은 받아야 서로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양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현재로서는 안 해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걱정해야 될 부분은 지금도 앤소니 파우치 박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나빠진다는 거죠. outside of the realm of self-aggrandizement and are made in essence by independent groups. 네, 이제 겨울이 되고 사람들이 안에 모여 있고 하는데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컨트롤이 안 되니까 3,350명 어제 사망한 사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리고 수요일에는 3,140명입니다. 9.11 사태 때 정확하게 미국 사람만 딱 완전한 미국 사람만 추려내자면 2,360명이 숨졌거든요. 그런데 백신이 공급돼도 충분히 공급돼도 백신을 맞고 순차적으로 지금 한꺼번에 모든 양이 다 생산이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고 또 두 번째 맞고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서 앞으로 몇 개월은 이렇게 오늘도 기록을 세웠습니다. 병원이 모자랍니다 하는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께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뉴햄프셔는 공화당이 이번 선거 결과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하는 다수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과 며칠 전에 이제 하원 의장으로 선서도 하고 얘기도 하고 했었던 신임 뉴햄프셔의 하원 의장이 공화당이죠. 딕 힌치 하원 의원이 숨졌는데 부검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졌습니다. 이분이 숨지기 전에 민주당, 공화당 따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친구로 그렇게 가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원 의장이 숨졌기 때문에 대행이 뭐 여러 가지 성명을 얘기를 했는데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었냐면 공화당 정치인들이 실내에서 미팅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원 의장뿐만이 아니라 하원 의장은 올해 나이가 61살이셨어요. 이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화당 의원들이 실내 모임 이후에 감염이 됐었는데 미시시피주와는 다른 거죠. 미시시피주도 많은 그 정치인들과 스태프들이 감염돼도 미시시피 주지사는 나는 기획된 크리스마스 파티를 계속 하겠어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 루디 줄리아니도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금방 퇴원했죠. 퇴원해서 또 뭐 여러 그 뉴욕 쪽에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내가 무슨 렘데스비르니 항체니 이런 치료를 받자마자 금방 기분 자체가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료될 수 있는 거야. 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아주 특별한 치료를 빨리 받은 그런 돈 많이 그 몸에 들어간 겁니다. 루디 줄리아니의 몸에요. 이틀인가 하루인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뉴햄프셔주처럼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성명을 공화당이 발표를 하면서 우리 그 모든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겠다.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로 다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아침에 워싱턴 포스트를 보시는 분이라면 아니면 그냥 뭐 구글에 워싱턴 포스트 비디오 뭐 이렇게만 그 서치를 하셔도 나올 것 같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말하자면 군사용 카메라로 저구해선 그런 카메라죠. 군사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산업용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하는 그 카메라로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서 있을 때 뭐 이런 때 그 말을 할 때 입김이 나오고 여러 가지 침방울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기에서 6피트가 떨어져 있어도 그 작은 방울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10월에 질병통제국에서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눈으로 보자 해서 예를 들어서 메탄가스가 파이프라인에서 새어 나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카메라랍니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에 뭐 초별로 다, 뭐 요즘은 휴대폰도 다 초별로 되니까요. 초별로 다 해서 이 그 침방울이라든가 사람의 입김을 통해서 얼마나 퍼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비디오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요. 병리학자, 엔지니어, 전염병 전문가, 바이러스 학자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공기 전염의 그 위험성을요. 특히 이제 그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의학 엔지니어링 스쿨의 라자 미탈 박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그 전에 믿지 않았거나 그냥 흘려듣지 않았거나 뭐 관성으로 이렇게 했던 것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을 맞고 효력이 나올 때까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바람이나 태양광선은 좀 이렇게 그 서로 뭔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퍼뜨리는 여러 가지를 조금 널리 전염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줄여준다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마스크 쓰지 않고 거리 두기 하지 않으면은 더 많이 걸릴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가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최악은 이거죠. 마스크 안 쓰고 거리 두기 안 하고 통풍 안 되는 곳에서 모여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떠들고 파티한다. 연말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 질병통제국에서는요. 질병통제국장 당연히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거든요. 로버트 레드필드가 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 이메일은 읽지도 말고 딜리시켜버려라. 지워버려라. 이렇게 됐고요. 이제 네임덕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당선자는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에 트럼프 팀이 나가면 지금 뭐 짐 싸고 있으니까 나가겠죠. 그래서 트럼프 팀이 나가면 그동안 백악관 관계자들이 너무 많이 감염이 됐었기 때문에 드러난 사람만 하더라도 백악관을 철저히 소독을 한답니다. 뭐 병균의 집합소로 보는 거죠. 해서 철저히 지금 그 소독을 하는 그것부터 하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날씨는 추워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점점 심해지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문도 닫으셔야지 되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데 게다가 되고 지금 미국이 이 선거 이후에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뉴스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백악관에서 여러 명의 그 레드 스테이트 검찰총장들과 접촉을 하고 했는데 그런 내용보다도 그것은 대통령도 결과를 알고 있는 것이니까는요. 지금 그냥 보이기로 하는 것이니까 오늘 이 뉴스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에 따라서 미국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하기를 맨하탄의 검찰이 지금 2년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비즈니스에 관해서 세금과도 연관이 되는 거죠.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수사를 하다가도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증인 소환이라든가 아니면 어디에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이라든가 다 된 것 같았는데 또 대통령 입김이 들어가서 스탑되고 했는데 지금은 임기 말기입니다. 사이러스 벤스 주니어라는 이 검사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도이체뱅크 직원들을 인터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그 파산을 너무 많이 했고 해서 미국 은행들이 아무 데서도 융자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도이체뱅크가 그때는 작았어요. 작아서 미국에 가서 우리도 이름을 내보겠다. 이름 있는 그 뭐 부동산 재벌이라고 하는 트럼프라는 사람을 업고 나서 해서 도이체뱅크가 계속 빌려주고 또 트럼프 대통령 파산하고 나서도 빌려준 돈이 있으면 또 빌려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야 내가 그 사람에게 꿔준 돈을 갚는 거죠.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도이체뱅크 직원들도 최근에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보험회사도 그 AON이라는 이런 곳의 직원들도 인터뷰를 했는데 도이체뱅크라든가 트럼프 대통령 뭐 이런 일을 해준 데가 잘못됐다는 것이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으로 이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부풀리거나
축소시켜서 돈을 얻고 세금은 안 내고 이제 그 탈세를 했다는 그런 거죠. 그런 형태를 조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10년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이 한 얘기잖아요. 이 자산은 뭐 최대 뭐 70%까지 부풀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세금 안 내려고 부동산 같은 것을 또 뭐 확 줄여버리고 하는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대통령이었을 때는 이 그 검사실에서 자료 어카운트 회사에 자료 요청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고소하잖아요. 맞고소해서 맞고 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세금 이 대통령의 직권을 활용했는가 여기까지도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요. 해서 아직까지는 뉴욕타임스도 어떤 혐의가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는 확신을 할 수 없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백악관을 떠나고 나면은 아무리 이제 그 연방 차원에서의 사면을 셀프 사면이 됐건 아니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하루짜리 대통령 만들고 사면받고 그 다음날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지 사면을 받아도 뉴욕의 맨하탄에서 이렇게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소를 피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왜 전해드리냐면은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을 좀 봤습니다. 사면을 해야지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것조차도 오히려 평화를 위해서 아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감옥에 가두는 길밖에 없다. 나라가 평온하려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거 걱정 안 할 걸 이렇게 기소되고 또다시 뭐 불려나가고 하는 일이 생기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이번에도 돈을 주는 것처럼 또 돈을 모아줄 거야. 트럼프 대통령은 한쪽으로는 돈 모으고 나머지로는 또 그 변호사 비용 쓰면서 시간을 굉장히 끌 거야. 뭐 이런 얘기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사실은 이 같은 기소를 피하기 위해서 재선에 나갔는데 이런 댓글이 상당히 많았고요. 가장 그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과 그렇지 않은 측의 의견의 엇갈림으로 아주 댓글만 봐도 분명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참 걱정이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전부 형사 기소해서 이 감옥살이를 시켜야지 돼. 이런 댓글이 의외로는 아니고 굉장히 그 예상했었던 것보다도 숫자가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면은 수사받고 감옥에 가고 하는 것은 뭐 어느 정도 루틴처럼 돼 있는데 한국의 뭐 근세사 현대사에서 미국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를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어제 있었던 이 일의 결말이 아주 뻔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텍사스 그 이후에 다른 17개 주 거기에 대해서 4개 주가 소송이 됐기 때문에 그 주들의 반응 뭐 그런 내용들 그러면 연방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여기까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항상 오늘의 미국이 이제 아침에 시작이 되고 아침에 끝나니까 그 이후에 이제 뉴스가 있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뉴스를 전해드릴 때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뉴스를 또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요. 그냥 그 내용 자체를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의 미국 이후에 나온 뉴스는 그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그 뉴스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 해서 한
한 발짝 반, 두 발자국 정도를 이제 더 보태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텍사스주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것을 소송을 할 땐 다른 주와 합동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못했어요. 그리고 텍사스주 검찰총장이 텍사스주가 아니라 다른 조지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건주가 특히 이제 뭐 우편 투표를 선거날 이후인데도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냥 무조건 받은 게 아니라 그런 주들은 벌써 선거 치러지기 몇 개월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접 선거하기가 힘들겠구나 해서 의회에서 다 통과됐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무효로 해라. 펜실베니아 것 무효로 해라. 수백만 표 무효로 해라.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텍사스주 검찰총장이 연방대법원에 다른 주를 고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다른 또 한 텍사스주 빼고 17개 주가 지지를 하면서 6개 주는 직접 텍사스주와 소송에 참여를 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은 나도 거기에 참여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나머지 11개 주는 그 텍사스주와 다른 주들의 그 같은 주장 무효로 하고 선거인단을 새로 뽑겠다는 거예요. 선거인단 지금 다 나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할 선거인단으로 다시 구성하도록 해야 된다. 그 4개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 주에서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는 또 106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역시 이 텍사스주를 포함한 다른 18개 주의 이 같은 주장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난 4년 내내 뭐 백악관 출입 기자로서, 그리고 그 이전에도 뉴욕 포스트라든가 뉴욕 데일리라든가 약간씩 그 타블로이드, 뉴욕 데일리보단 뉴욕 포스트가 더 타블로이드지만, 그리고 그 뒤에 이 기자가 폴리티코로 옮겨왔다가 뉴욕 타임즈에서 이제 오래 일하게 됐는데, 매기 허버먼이라고 이 기자가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미움을 많이 받고요.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와이프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본인이 실패자라는 것을 받아들이질 않는다. 실패라는 것에 대한 컨셉도 본인이 그냥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무조건 이겨야지 된다. 그래서 실패자라는 것은 낙오자라는 거는 너무나 부끄러운 거. 그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해서 지금은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굴러가는 돌처럼 돼서 자기 파괴의 길로 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루돌프 줄리아니 말만 믿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루돌프 줄리아니가 트럼프 대통령이 듣기를 원하는 말만 해주기 때문에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짐 싸면서 돈 모으면서 그거 다 이제 부정선거야 이런 것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에 비해서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뭐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9월 달인가 언제도 검찰총장 사무실에서 같이 일했던 8명의 스태프들이 이 사람이 뇌물도 너무 많이 받고 뭐도 했고 여자 관계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자면 내부 고발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4명을 해고를 시킵니다. 이 검찰총장이. 3명은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1명은 정직인데 이런저런 일로 이게 다 유죄가 인정되면은 그 범죄의 협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 감옥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유죄가 확정이 돼서 선고를 받으면.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고, 오바마 케어의 귀신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텍사스가 주도를 해서 오바마 케어를 없애야지 된다고 이 검찰총장이 막 앞서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전부 이 나머지 17명의 검찰총장은 전부 레드 스테이트의 검찰총장들입니다. 6명은 우리 텍사스와 같이 고소한다. 우리는 그것을 지지한다. 이렇게 해서 뭐 미주리, 알칸소, 루이지아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가 텍사스와 함께, 나머지 뭐 알라바마, 플로리다, 인디아나, 캔사스, 몬타나, 네브라스카,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웨스트 버지니아, 애리조나까지는 우리는 그것을 지지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상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 누구를 고소를 하려고 할 때는 피해 받았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지 된다. 그리고 그 피해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솔루션, 보상이면 보상, 뭐 이런 형태로요. 그게 있어야지 되는데 월스트리트저널 표현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이 이 케이스를 맡으면은 정말 그야말로 대지진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그럼 텍사스가 이거 주도해서 소송을 했으니까 텍사스가 피해자여야지 되는데 조지아,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주에서 바이든이 당선자라고 인정을 한 게 텍사스에 어떤 피해를 주는가? 텍사스 선거인단과 어떤 피해를 주는가? 이 피해를 아무것도 텍사스 주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주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고소하면 미국은 고소가 끊이질 않는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한 점이고요. 두 번째, 그럼 치료법, 대안이 무엇이냐? 대법원이 개입을 해서 바이든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줄 선거인단을 새로 꾸리라는 건데 헌법은 주에 선거인단을 뽑을 권한을 줬고 주 정부는 그 권한을 활용해서 이미 선거인단을 완성을 해놨다. 그게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많은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선거인단은 그냥 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거의 요식행위잖아요. 숫자 채우기죠. 누구다 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고 날짜 자체도 지금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표현에 계속 시간 끌기를 하려고 취임식 날 1월 20일까지는 정해진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 하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얘기를 합니다. 연방법이 12월 14일로 정했다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선거인단이 이제 주정부에서 만나서 투표를 하는 것이. 이게 12월에 두 번째 수요일 이후에 첫 번째 월요일이라고 연방법이 이게 정치인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연방법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서 연방 대법원이 그 날짜를 바꿀 권한이 없다라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얘기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팬데믹 사태니까 우편 투표를 많이 장려한 게 사실이고 그러므로 민주당의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인데 그걸 막으려고 했으면 11월 선거가 치러지기 한참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 주에서 해결을 했어야지. 주정부에서 공화당도 다 투표해서 우편 투표 괜찮다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지적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소송 받은 피고가 된 그런 4개 주의 그 주 검찰총장들의 얘기는 어제 다 전해드렸으니까 제가 전해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웃긴다, 진짜 쓰레기다, 정말 보여주기 위한 거다. 심지어는 네브라스카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벤 세스 상원 의원은 이거 소송이 아니라 홍보 스턴트다. 많이 들으시는 얘기죠. 무도회와 같다. 셔레이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국방부의 그 변호인이었던 라이언 굿맨 씨 같은 분이 특히 이제 그 텍사스주의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본인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으려고 뇌물을 쓰고 있네. 이러한 형태로 어차피 결론은 연방 그 대법원에서 안 될 거니까 뇌물을이라도 써보고 있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6명의 공화당 그 하원 의원들이 또 역시 지지를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고 바로 선거 유세 들어가야지 돼요.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한 사람이 7,100만 명입니다. 바이든 당선자 7,400만 명입니다. 바이든 당선자에게 투표한 사람이 8,100만 명 해서 700만 표 차이가 났어요. 7,100만 명이 지지를 하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으로 뭐로 막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인신공격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인신공격 한번 받으면 정치인들이 너무 그 여파가 심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칭찬해주면 7,100만 표에 그것을 업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연방 대법원에서 안 된다는 거 다 알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런 그 본인들의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부에서도 지지한 사람들이 많은데 케빈 맥카티는 지지하지 않았더군요. 실제로 하원에서 공화당의 가장 높은 사람 그리고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의장인 리즈 체니
리즈 체니가 컨퍼런스 체어죠. GOP의 리즈 체니가 딕 체니의 딸이잖아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후광 없이도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또는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것이고, 그리고 텍사스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하원 의원인 칩 로이 같은 하원 의원은 연방 법원이 다른 주 선거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 역할을 한다고, 그게 말이 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만약에 연방 대법원이 그렇게 교통 정리를 한다면 이건 대지진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조지아주의 그 부지사의 말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여러분들 뉴스를 접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테고, 그것까지 제가 감안을 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이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딱 이제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계시면 되거든요. 조지아주가 중요하잖아요. 텍사스가 이제 고소를 했고, 조지아주는 주지사, 또 선거를 관리하는 총무처 장관, 부지사 전부 공화당이고, 이 세 사람은 전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웠고,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어제 이 부지사가,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이 부지사가 인터뷰하는 것을 봤거든요. 이 PBS 방송에 주디 우드로프 앵커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가 몇 주일 안에 혹은 더 빨리, 어쩌면 이미 아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 텍사스주의 검찰총장, 나머지 17개 주의 검찰총장, 106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하는 얘기, 이거 무슨 뒤집을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다 거짓이라는 것, 그런 것을 본인들이 속았다는 것을 이제 곧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Wake up in the coming days and weeks that realize they've been duped. They've been duped by mountains of misinformation. You know, a small group of folks have been willing to put out misinformation based on fractions or slivers of the facts or truth.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dupes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속이다, 기만하다, 뭐 deceive와 뭐 같은 뜻이잖아요. 이 스몰 그룹의 사람들이 약간의 파편적인 그런 그 팩트로 가짜를 막 이렇게 붙여서 사람들에게 잘못 정보를 주면서 duped한 거, have been duped,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이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곧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나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우리 주에서 진 것이 참 불행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휘저어서 이것을 마음에 들게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미국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Put it 했습니다. out there to large crowds and said, hey, look, we don't like the outcome of this election, so we're going to stir the pot. And it's just not, Judy, to be honest with you, it's not American. It's not democracy. This is not our finest moment. And my hope is that we quickly move past this. 네, 미국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도 아니고 미국의 가장 좋은 모먼트, 파인한 모먼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 지나가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공화당이기 때문에 난 공화당이 너무 걱정된다. 공화당 2.0가 너무 걱정이 돼서 목소리가 큰 것보다는 그 말하는 톤과 그 말하는 내용의 퀄리티가 중요하다. Where we go from here, my concern is that we need to focus looking ahead to where the tone and quality of our voice is more important than the volume of our voice. I think that's really what America wants Republicans to do going forward. 이제 공화당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앞을 보면서 나가면서.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주디 우드로프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106명, 뭐 18개 주 대통령, 이렇게 해서 다 사람들이 점점 그동안 믿은 사람이 많은데, 이 조지아주의 부지사의 말에 따르면 속은 사람이고, 그런 것이 어떻게 화합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부지사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들으니까 그것도 원론적인 것이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법부 자체도 사실은 연방 대법원이라 할지라도 완전하진 않겠죠. 모든 인간이나 모든 제도는 완전하진 않습니다. 완전을 추구해가는 과정일 뿐이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왜 연방 대법원이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바이든이 당선인이 아니다라고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냐면요.
연방 대법원도 완전하진 않지만 사법부가 행정부의 시녀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미 코니 베럿을 연방 대법관으로 새로 지명을 할 때, 브렛 캐버나우, 닐 고서치를 이렇게 할 때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리고 선거는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연방 대법원은, 연방 대법관들은 연방 대법원장을 포함을 해서 그 사람들은 행정부의 시녀가 아니고 대통령의 시녀가 아니다. 그래서 그냥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재밌는 뉴스는 아니라서요. 어제도 제가 전해드릴까 하다 뺐는데 생각해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들으실 뉴스 같아요. 꼭 페이스북 한 군데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5 빅텍에 대해서 그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방통신위원회와 48개 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이 독점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얼마 전에 사들인 인스타그램이요. 그리고 또 왓츠앱을 쪼개라, 팔아라 이런 그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페이스북이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이미 직원들에게 그런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어요. 경쟁하는 것보단 사들이는 게 낫다. 그 회사가 더 커져서 돈을 더 줘야지 되기 전에 뭐 삼성도 그렇잖아요. 삼성도 뭐 실리콘밸리에서 회사들 많이 사들이고 하잖아요. 아주 커지기 전에 커지면 더 많이 주고 사야지 되니까 커서 나와 경쟁자가 되기 전에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데 이 페이스북 측에서는 아니 뭐 인스타그램, 왓츠앱 다 이렇게 쪼개라고? 그러면 원래 우리가 살 때 승인을 해주질 말든가. 왜 승인을 해줘 놓고는 이제 와서 그거를 본인들이 그럼 실수를 해서 승인을 했다고 하면은 승인을 해놓고 지금 와서 수정을 하라고 하는 거야. 왜 우리가 피해자가 돼야지 돼? 라는 게 페이스북의 얘기거든요. 10월 달에 이제 구글도 연방법무부가 타겟으로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규제 당국은 독점을 미리 막을 수 있는데 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페이스북의 주장은 반독점법이라는 것은 소비자에게 해가 돼야 되는데 물건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컴퓨터예요. 이 컴퓨터를 회사 10군데에서 만들면 경쟁해서 제가 값을 좋은 것을 사는데 한 군데로만 몰아져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페이스북이 얘기하기는 우리가 뭐 물건을 팔아?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우리는 서비스를 무료로 드리는데 왜 우리가 독점법 위반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아니 꼭 물건을 파는 것만 팔고 사야지만 소비자와 그 공급처가 되는 것인가?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을 처음에 작성하고 할 때 정보를 다 놓는 그 사용자의 정보를 팔잖아. 그렇게 해서 사용자는 돈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 정보로 돈을 얼마나 벌어. 이런 그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컨셉이 반독점법이라는 게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생겼는데 그때의 반독점법은 정말 그 물건에 대해서였고, 그러니까 뭐 무슨 우리 자동차에 대해서 이 자동차 평가하고 뭐 이런 그런 북 같은 것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점점 소셜미디어가 생기면서 반독점법에 대한 컨셉도 달라진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라 구글, 또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파워가 대단한데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포함이 됩니다. 기소하기가 힘든 게 독점법으로. 그 독점법이라는 게 하나의 룰을 적용을 해서 아무튼 독점하는 것을 막겠다 뭐 이런 건데, 이 5군데 회사의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생활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구글 하면은 정보 접근하려면 구글 해야 되죠. 페이스북 하면 사람에 대한 접근, 아마존 하면 상품에 대한 접근, 애플 하면 최고급 기구, 뭐 아이폰, 뭐 그런 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도 데스크탑을 컨트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회사들이 서로들 좀 약간씩 경쟁하면서요. 예를 들어서 구글의 그 안드로이드가 애플에 도전을 하고 iOS에
이러면서 자신들이 얘기하기는 서로 경쟁 패턴에서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애플과 페이스북도 사생활 보호법에 있어서 서로 경쟁하면서 어떻게 하고, 페이스북과 구글은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라이벌이기 때문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서비스 마켓에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돌아가고, 모든 디지털 마켓이 뭐 게임에서부터 가상의 현실, 뭐 인공지능까지 전부 서로 경쟁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자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따지다 보면 한 군데를 탁 독점법을 정부가 관할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빠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년 전에 아주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IBM 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아주 영리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의회에 뭐 출석해서 청문회에 나갔다는 얘기 요즘에 못 듣잖아요. 다 알아서 관리를 좀 하는 거죠.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가 나가고 구글의 CEO가 나가고 할 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계를 좋아하던, 테크놀로지를 싫어하던 상관없이 모든 것이 우리 생활 속에 전부 쏙 들어와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속에 들어와서 앉아 있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군 내지는 개인 후보를 마지막으로 발표한 것 막 서둘러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1927년부터 만들었지만 이 올해의 인물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을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좋건 나쁘건 큰 영향을 미친 사람, 트럼프 대통령도 후보에 올라갔고 바이든 당선자도 후보에 올라갔고 하는데, 두 사람을 대통령, 부통령 당선자를 다 놨는데 그 설명 자체가 굉장히 길었는데 이 78세의 백인 남자입니다. 생일 지났어요. 이제 조 바이든 당선자 같은 경우는 자신의 본능을 믿는 대로 해서 차기 미국의 군 통수권자가 됐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늙었어, 너무 불안해, 또 너무 심심해, 보링해 하는데도 내가 미국의 영혼을 살리겠어 하면서 시사주간지 타임의 표현이 허리케인 트럼프가 찢어놓은 미국을 살리겠다고, 제도에 있어서도 규범에 있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는 아직까지 미국에서 한 번도 여성이, 블랙이, 아시안이 부통령이 된 적이 없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런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혼을 살리자 하는 것 때문에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그렇게 많은 표를 받고 당선이 됐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사회와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사주간지 타임이 얘기한 단어들이 있어요. decency, dignity,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절, 품위, 게다 대고 경험, 능력, 이런 단어들이 필요한 미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